안녕하세요. 학원의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1회 청동기 시대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사시대 구석기하고 신석기 배웠었죠. 복습했나요? 분명 안 했겠지만 꼭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무슨 시대에 들어갑니까?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네요.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잠깐 설명했는데 바로 무엇을 가지고 청동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썼다고 했었어요. 청동 같은 경우는 구리와 주석이랑 광물에다가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합금이에요. 합금. 자, 기원전 2000년 그리고 기원전 1500년 사이에 우리 만주하고 한반도에 드디어 청동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하죠. 계급이란 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계급이 뭐죠? 계급은 간단합니다.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두 가지 계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당연하겠죠.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시작해서 점점점 농사 짓는 기술이 어떻게 돼요? 발전을 하게 되죠. 농사 짓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산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는 것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니꺼 내꺼 구별이 있는 사유재산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의 등장으로 빈부격차, 많이 가진 사람과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돼요. 거기다 또 이제부터는 부족 간의 본격적인 뭐를 시작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진 부족을 뭐 하게 돼요?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부족에서는 그 부족을 지배하는 군장이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군장은 쉽게 말하면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을 말해요. 그리고 또 이 군장들의 힘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군장이 이렇게 힘이 세 또는 우리 군장이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장이 죽고 나면은 뭐 고인돌이나 돌렬무덤 이런 것들을 제작하게 돼요. 그래서 고인돌이나 돌렬무덤 같은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자, 청동기 시대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청동기는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무기나 제사용 도구, 지배층의 장신구로 이용이 됩니다. 어? 분명히 청동기인데 왜 도구를 다 청동으로 만들지 않고 왜 무기나 제사용 도구, 지배층의 장신구로만 만드느냐? 바로 청동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 청동은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해요. 구리하고 주석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지 못하고 모든 도구를 청동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이나 농사용 도구에서는 이 앞에서 쓰던 간석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 보면은 바로 밑에 바로 그림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의 구멍이 뽕뽕 두 개 뚫린 돌로 만든 칼이에요. 바로 청동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 청동기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뭐를 사용했다? 주로 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리고 토기에서도 우리 앞에 신석기 시대에서는 뭐가 대표적인 토기였죠?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였었죠. 하지만 조금 변하게 돼서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와 같이 토기의 형태도 살짝살짝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청동기 시대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말을 했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농사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곡물들을 재배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바로 우리가 먹는 쌀, 벼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전 지역에서 벼농사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한반도의 남부 일부 지방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확대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 사는 것도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신석기 때는 애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네,
씻었기 때문에 어디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죠. 하지만 청동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강 주변에 있는 야산, 낮은 산이죠. 그 구릉, 언덕에 움집을 짓고 점점점 마을을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왜 힘들게 산 위, 언덕 위에 사냐?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에?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강 주변에 사는 이유는 농사 지으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죠? 네,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강 주변에 그리고 방어하기에 편한 야산이나 구릉에 몸집을 짓고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마을을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도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바로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는 바로 뭐 종교. 그 다음에 정치는 누가 하죠? 지금 청동기 시대에는 군장이 하게 되죠. 네, 바로 이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과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청동기 시대의 예술로서는 주로 바위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뭐를 많이 그린다고요? 네, 바위 그림. 무슨 그림? 바위 그림. 우리 구석기 때는 동굴벽화 많이 그렸었죠. 네, 동굴벽화 그리는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였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청동기 시대에 바위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바로 뭐 농사의 풍요와 그리고 사냥 그리고 고기잡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바위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자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림 잘 보고 문제 잘 맞추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역사 초반에는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진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 딱 보고 이거 뭐 무슨 시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잠깐 설명하면서 했던 거 군장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밥 먹는 식탁, 네, 탁자를 닮았다고 해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네,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이 나온다. 그럼 바로 무조건 무슨 시대 골라야 돼? 네, 청동기 시대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청동기 가지고 우리 뭐 했다고 했어요? 모든 도구를 만들지 못하고 왜? 구하기 힘들고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제사용 도구, 장신구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바로 무기가 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왜 비파형 동검이냐? 바로 중국의 악기 중에 하나인 비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네,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러요. 이 그림 나오면 바로 무조건 뭐 골라야 돼? 네, 청동기 시대 골라야 돼요. 이거는 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배울 고조선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동방울이에요. 무슨 방울? 청동방울. 마찬가지로 이 사진 나오면 바로 뭐 골라야 돼? 네, 청동기 시대 골라야 돼요. 그리고 또 설명했던 것처럼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일상용 도구나 농사용 도구는 뭐를 만들어 썼다고 했어요? 네, 여전히 앞에서 썼던 석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유물이 이 반델돌칼. 아까 그렸던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이 그림 나오면 바로 무슨 시대? 네,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오늘 배운 내용 꼭 잊지 말고 강조했던 부분 꼭 다시 복습해서 시험 볼 때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우리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고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 공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